네, 안녕하세요. 최강창님입니다. 오늘 단타 하실 때 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타 매매 기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단타가 가능하려면 다음날 어떤 캔들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내일 어떤 캔들이 만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최근 5일 동안 만들어져 있는 캔들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해서 어, 내일은 어떤 캔들이 만들어질 거다. 이걸 알아야 이걸 알아야 뭐 단타 매매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제가 오늘 패턴을 몇 개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기법 시장에 영향 없는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는 패턴인데 이게 뭐 100%는 사실 없죠. 100%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확률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양음양 패턴입니다. 양음양. 이 양음양은 말 그대로 양봉, 음봉, 양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음양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보시면 양봉, 음봉, 양봉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양음양 패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 첫 번째 캔들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와야 돼요. 크게. 근데 이 거래량이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를 들어 뭐 거래량이 뭐 요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다가 확 들어오는 거죠.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확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 장대 양봉을 만드는 거예요. 이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근데 이 장대 양봉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이 정도 들어오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 양봉이 큰 뭐 20% 넘는 급등 양봉이거나 아니면 이 양봉이 어떤 저항 라인을 뚫는 그런 캔들일 가망성이 높겠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앞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 흐름으로 가고 있다가 이 캔들이 만들어질 때 이 박스권 상단이 저항이죠. 이 저항을 돌파하면서 올라온 이런 모습일 때가 가장 좀 이상적인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음봉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 쉬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루 쉰다. 하루 쉬는데 이날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날 그리고 세 번째 날 거래량이 가장 많죠. 많고 음봉에서는 거래량이 적게 들어와야 됩니다. 적게. 사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음봉을 또 그리잖아요. 음봉을 또 그린다고 해도 여기에서 만약에 음봉을 만약에 이렇게 또 그려요. 근데 이날 거래량도 이렇게 들어와. 만약에 이 정도 거래량이 아니라 그 전날보다 더 적은 거래량으로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사실 이런 음봉 캔들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크게. 분명히 이렇게 갔다가도 그 뒤에서 한번 다시 이런 식으로 튈 수 있다. 근데 이 음봉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다? 그럼 위험한 하락 신호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음양 패턴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 거래량. 그리고 이 양음양 패턴의 첫 장대 양봉이 만들어질 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거래 대금도 같이 실려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왕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동평균선도 공부를 해봤잖아요. 이동평균선이 뭐 요게 예를 들면 뭐 121선이다. 이게 장기 이평선이죠. 어떻게 보면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있는데 121선이 가장 그 장기적인 그런 이동평균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뚫기가 어려운 이평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캔들이면 더더욱 좋겠죠. 더더욱 좋은 상황이고요. 아까 잠깐 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다음날 이게 100%는 없으니까 만약 양음양 캔들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만약에 음봉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121선 그러니까 이평선을 돌파를 한 지점에서는 또 이 라인이 그죠? 지지가 되겠죠. 저항은 돌파하고 나면 지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지를 하방으로 만약에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지지 라인이 저항으로도 바뀌어요. 지지와 저항은 계속 바뀐다. 지지가 돌파가 되면 저항으로 바뀌고요. 저항이 돌파가 되면 그 자리가 다시 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캔들 두 개만 보면 다음날 양봉 캔들이 나올 거다 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양음양 패턴. 우리가 앞에는 요 두 개만 보겠죠. 그죠? 요 두 개만 보고 뭐 종가 베팅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다음날 시초가 공략을 해본다든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두 캔들만 보고 그러면 거래량도 우리가 요것만 두 개만 보게 되겠죠. 요렇게만. 그럼 다음날 캔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산병 패턴입니다. 적산병 패턴은 바닥권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확실한 상승 추세를 알리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적산병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빠지는 게 아니라 추세가 이어진다. 반등 신호가.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 추세로 갈 확률이 높고요. 이게 만약에 상승 추세에서 만들어진다라고 그러면 상승 추세에서 만약에 이 패턴이 또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캔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겠죠. 다음날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심적으로도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적산병 패턴에 보시면 항상 다음날 만들어지는 이 양봉 첫 양봉은 항상 동일해요. 첫 양봉에서는 거래량이 들어와야 돼요. 거래량. 그 전에 없던 거래량. 근데 이거는 뭐 거래량이 들어와도 좋고요. 뭐 좀 덜 들어와도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적산병 패턴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들어오면 조금 신뢰도가 더 높아지긴 하지만 만약에 많이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 양봉 안에서 시가가 시작이 되죠. 양봉 안에서 이 양봉 안에서 시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도 이 양봉 안에서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캔들 안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캔들 공부를 해봐서 아시죠? 이게 전일 종가잖아요. 여기가 종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종가보다 밑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초가가. 그 얘기는 뭐냐면 아침에 9시에 장이 시작을 할 때 마이너스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어제 종가보다 떨어진 상태에서 시가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근데 다음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종가죠. 여기가 종가입니다. 여기가 종가인데 여기가 시가잖아요. 여기가 시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일 종가보다 이날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한 겁니다. 시가가 떨어지면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종가보다. 자, 적산병 패턴에서 가장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종가, 시가, 종가, 시가. 전일 양봉 캔들 안에서 시가가 시작된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패턴은 바닥권에서 나오던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나오던 추가적인 상승을 알리는 캔들이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승 장악형이에요. 상승 장악형인데 이게 이 상승 장악형은 이 앞전에 음봉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양봉이 이 음봉을 다 먹는 이렇게 완전 장악하는 듯한 그죠? 장악해 버리는 듯한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요 캔들 다음에는 뭐가 나올 확률이 높겠어요? 그러면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여기서 양봉이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반대의 경우 이게 양봉이고 이게 만약에 음봉이다. 그건 또 하락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하락 장악형. 그래서 이게 양봉이고 이게 음봉이었을 때는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음봉, 그 다음에 이 음봉을 잡아먹는 장악형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확률이 높은 그런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캔들은 관통형 캔들입니다. 관통형. 이게 중요한 게 이 장대 음봉이든 장대 양봉
이 절반 가격이잖아요. 이게 기준가가 돼요. 예, 절반가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장대 양봉이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절반을 지지하고. 이게 왜 관통형이 여기에서 이런 캔들이 나오냐? 원래는 이게 지금 기준선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여기에서 맞고 다시 내려와야 돼요. 맞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맞고 내려오질 않고 이걸 관통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 기준선을. 그 얘기는 뭐예요?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 기준, 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점점점점 이 부분이 저항이다. 근데 이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은 그런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캔들은 상승 반격형입니다. 상승 반격형. 요거는 이 전일 발생된 음봉과 오늘 발생된 양봉, 이게 겹치질 않는 거예요. 지금 겹치지가 않죠. 예. 요 지금 빗살무늬 이 부분이 지금 겹치지가 않는 그런 캔들입니다. 이거는 상승 반격형이라고, 이게 하락 추세에서 나왔을 때는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캔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승 반격형에서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여기가 시가잖아요. 여기가 시가, 그죠? 여기가 시가예요. 이 시가가 아침 9시에 장이 열릴 때 결정되는 가격이잖아요. 이 시가가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신뢰도는 더더욱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요 상승 반격형이랑 함께 볼만한 샛별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음봉 이후에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죠. 예.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상승 반격형이랑 차트 모양이 같잖아요. 이거하고, 그죠? 예. 근데 여기에서 양봉이 하나 더 발생되면 이건 확실한 상승 추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요 캔들이 나왔을 때 뭐 이런 종가 부근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날 시초가, 예, 공략해 볼 수 있겠죠. 요런 상승 반격형과 샛별형 요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외에 더 많은 그런 패턴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앞에 그 상승 장악형 캔들을 한번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도 또 거꾸로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캔들이랑 이 캔들이랑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없이 만약에 음봉이 여기서 만들어졌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건 또 그 하락 잉태형이라고 그래요. 하락 잉태형이라고 해서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캔들이 있다, 이게 아니라 만약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했을 때는 요건 하락 잉태형. 그러니까 하락 잉태형 말 그대로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또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음봉이고 이게 만약에 양봉이다. 그럼 그건 또 상승 잉태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캔들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은 그런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이 캔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은 사실 요 관통형인데, 관통형하고 그리고 양음양 패턴입니다. 그리고 적산병, 요걸 가장 많이 봐요. 이 관통형은 지금 이 캔들 이거보다는 이 기준선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제가 장대 양봉에서 절반이면 여기겠죠. 예. 이거를 보통 기준으로 잡는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할 때도 이게 가능해요. 이게 분봉상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분봉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겠죠. 빠르게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오늘 시가와 그리고 고가,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상승폭의 절반,
여기겠죠. 예. 앞에 그림이랑 한번 맞춰서 그려볼까요? 맞춰서 그려보면 장대 양봉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시가죠.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절반이 이제 여기다 라고 했을 때 이 양봉의 절반이 여기다. 그럼 이게 기준선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초가에 시작을 해서 주가는 계속 이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고가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조정이 나와요. 이건 분봉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봉상. 근데 이렇게 조정이 나오다가 이 기준선을 터치를 하잖아요. 이 양봉 절반, 그러니까 이 상승폭의 절반, 여기에서 보통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걸 조금 길게 그려보면 이거를 N파동이라고 하죠. 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 절반 가격, 이 절반 가격이게 좀 매수를 하는데 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단타 매매에서 눌림목 공략할 때 실제로 쓰는 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봉상 캔들에서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시장에 영향 없는 단타 매매 패턴과 여러 가지 형태들의 캔들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가장 확률이 높은 부분은 물론 100%는 없겠지만 이 양음양 캔들 같은 경우가 가장 뭐 확률적으로는 높죠. 그리고 이 양음양 캔들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거래량이다. 거래량이고, 이나 이 장대 양봉이 당연히 길면 길수록 좋아요. 예, 길면 길수록. 근데 제가 최소한 이게 15%는 넘어가야 됩니다. 15%. 15%짜리 양봉 이상이 돼야 돼요. 이 윗꼬리가 길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예, 일단 15%가 기준이다. 이게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날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적게. 요런 캔들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 캔들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은 캔들입니다. 사실 이 두 패턴이 가장 대표적인 패턴이에요. 예. 요 패턴이 가장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저도 많이 쓰고요. 이 적산병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이 시초가가 항상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전날 양봉 캔들 안에서 시초가가 시작이 된다. 만약 이 밑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요 캔들 안에, 이 몸통 안에서 시초가가 만들어져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패턴이 바닥권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상승으로 갈 확률,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 나온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확률. 예. 어쨌든 이 캔들이 발생이 되면, 적산병 캔들이 발생이 되면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은 그런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음양 패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날 뭐 종가, 이날 시초가, 이날 시초가 뭐 다 매수 가능해요. 이날 시초가에도 가능하고 종가에도 매수 가능하고 시초가에도 매수 가능하고요. 요 캔들 나왔을 때는 이날 종가에 들어가도 괜찮고. 그래서 대표적인 패턴들 좀 알아봤어요. 예, 일단 양음양 패턴하고 적산병 패턴부터 한번 차트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섹타군이 뭐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로봇, AI 이것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테마군 안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테마가 강했던 테마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 찾아보시면 이런 캔들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캔들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날 어떤 캔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